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푸드 서비스 매니지먼트 급식 경영에 대해서 함께 이와 같은 내용으로 학업하고자 합니다. 리뷰를 하시고 경영의 지휘 조정에 대해서 학업을 합시다. 자, 지휘가 무엇이고 조정이 무엇이냐? 자, 동기부여 이론들이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여야 할지, 리더십이라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이란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정의를 했습니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계획, 조직화, 지휘, 조정, 통제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경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의 사용이 요구됩니다. 계획, 조직화, 지휘, 조정 및 통제하는 모든 과정을 경영이라고 정의를 했고, 앞쪽에서 설명된 부분을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이와 같이 지휘, 조정, 이 두 파트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루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자, 경영에서 지휘 조정이란 무엇이냐? 자, 이 지휘와 조정은 우리 사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 결국에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도 앞으로는 점차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사람을 지휘라는 것은 사람을 이렇게 다루는 관리자가 있을 겁니다. 이 관리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그 각 사람들의 어떤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람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 다루는 과정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필요하고 또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최대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이것이 영어로 리딩, 우리말로 지휘입니다. 그 다음 조정이라는 것은 영어가 여러분들이 더 입에 익혀져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coordinating, coordination, 이런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종업원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조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갈등을 해소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텍스트를 참조해서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에 들어오셔서 지휘 조정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했습니다. 한 번 더 교재 내용으로 살펴본다면은 지휘와 조정은 관리자가 수행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지위라는 것은 관리자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의사소통과 동기부여로서 종업원에게 최대한 능력을 발휘함과 더불어 협력적 체계 속에서 효과적, 효율적으로 조직 전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인적 자원 관리를 의미합니다. 물론 조정이라는 것은 각기 다른 업무를 맡고 있는 종업원들 사이에 어떤 불협화음이 있다면은 아니면은 서로 상호 협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코디네이션의 역할을 우리가 조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종업원이 협력 체계 확립을 위한 이제 사람에 대한 행동 과학 이론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주장이 된 동기부여, 그 다음에 리더십, 의사소통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기부여라. 영어로서는 motiv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동기부여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느냐? 자, 이렇게 정의를 합시다. 자, 동기부여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는 과정이라. 그러니까 자발적인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그 노력하는 과정. 다시 말해서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자기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 이게 자발적 스스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그 요인이 무엇일까?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자,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면은 학생의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꼭 어떤 시험이 있어서 어떻게 하겠다. 이것보다는 자발적으로 학업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 동기부여. 이것도 참 필요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남이 어떻게 시켜서 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하려는 이와 같은 동기부여. 자, 무엇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될 것이냐. 자, 이것도 생각을 해 보시면은, 자, 동기부여는 어떻게 하면 동기부여가 될 것이냐. 그 내용뿐만 아니라, 자, 동기부여에는 크게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내재적 동기부여와 외부적 동기부여, 이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자, 내재적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은 업무 담당자와 일 그 자체, 그러니까 일 자체의 어떤 직접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요인이 되는 것이고요. 예로서 일을 수행하면서 얻어지는 어떤 성취감이라든지 자기 자신의 도전감, 확신감, 자, 이런 것들과 같은 그 내재되어 있는 보상에 의해서 동기가 부여되는 것을 우리가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서는 외부적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일 자체가 아니고 외부 요인이 어떤 직무 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것, 예를 들어서 급여를 높게 지급을 한다든지 어떤 부가 급부를 준다든지 승진을 시켜준다든지 어떤 감독권을 위양을 해준다든지 이와 같이 일 자체가 아닌 외부에서 어떤 동기부여되는 이런 요인을 우리가 외부적 동기부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사실은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동기부여에 정말로 값어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냐. 물론 두 가지 다 중요하죠. 그러나 자,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를 경영하는 최고 경영자이다면은 자, 어떻게 동기부여를 시켜줄 것이냐. 자,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동기부여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는 메슬로우라는 이 학자가 주장한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자, 이 다른 용어로 욕구 단계설이라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 인간이 요구하는 욕구가 있는데 자, 이 욕구를 잘 만족시켜 줌으로써 동기부여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슬로우는 인간의 동기에는 여러 가지 욕구 계층이 있다. 그러면은 이 욕구들이 낮은 데서 나오는 욕구가 있고 높은 데서 나오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냥 이 욕구를 이제 5단계로 나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5단계 욕구가 지금 얘기하는 이와 같이 제일 처음 나온 것이 생리적 욕구입니다. 자, 그 다음 생리적 욕구가 만족이 되었다면은 그 다음 더 이상의 욕구를, 그러니까 생리적 욕구로서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는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그 욕구보다 더 높은 어떤 욕구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안정 혹은 안전의 욕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욕구는 어떤 소속에 대한 욕구, 소속의 욕구. 그 다음 단계는 존경을 받기 위한 어떤 존경에 대한 욕구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최상위 욕구로서는 어떤 자아 실현의 욕구가 나타난다. 자, 이렇게 욕구를 이렇게 5단계의 욕구가 있다는 메슬로우의 인간의 욕구 5단계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 이 5단계 욕구 중에 아래 단계 욕구가 만족되면은 더 이상의 그 단계의 욕구로서는 동기부여가 어렵다. 그러니까 그 다음 윗단계로 옮겨가서 그 욕구를 만족시켜 주어야만 동기부여가 된다. 자, 이렇게 주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단계의 욕구는 더 이상 동기부여를 일으킬 수 없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자, 이 주장이 과연 그럴까? 아니면은 이 단계, 아래 단계로서는 절대로 더 이상 욕구,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판단을 해 보시고요. 그 다음 우리 우측에는 제가 우리 식생활과 관계해서 이 욕구를 한번 서로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리적 욕구라는 것은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상태에서 먹느냐, 그러니까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생명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욕구를 이렇게 생리적 욕구를 생존과 관계된 우리 식생활 단계라고 본다면은 그 다음 단계 이거 안전의 욕구는 이제 어떤 음식에 대해서 약간 이제 인식을 하면서 이 단계로서 우리가 인식의 단계라고 제가 이 단계를 비유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소속의 욕구는 어떤 우리가 음식 여러 종류가 있는 것 중에 어떤 선택의
과정이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개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어떤 식생활 발전 단계라고 볼까요? 그 다음 존경의 욕구는 어떤 즐김 정도, 자아 실현 욕구는 아주 만족 정도의 어떤 욕구로 비교를 한다면은 이 메슬로우 욕구 5단계와 우리 식생활, 우리 식품 전공과 관련해서 음식에 관해서 한번 연결을 시켜본 내용입니다. 자, 생리적 욕구, 그 다음 안전의 욕구, 각각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책 내용만 한번 읽어보신다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아주 기초적인 욕구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욕구. 예를 들어서 음식 먹을 것이 없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서 사람이 죽어가는 단계다. 있을 수가 없겠죠. 그 다음 의복이라든지 어떤 잠을 자야 된다든지 아주 기본적인 사람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메슬로우는 이러한 기초적인 욕구들이 신체 충분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정도로 만족될 때까지는 사람들의 행위의 대부분은 아마도 이 생리적 욕구 해결에 1차적인 머물러 있을 수밖에 뿐이다. 이 얘기입니다. 생리적 욕구가 만족되지 않는데 그 위쪽에 다른 욕구는 사실은 동기부여가 될 수 없다. 자극을 주지 못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것이 안전, 그러니까 safety need입니다. 사람이 불안하면 안 됩니다. 안전이 기본적입니다. 신체적으로부터 어떤 위해 요인이 있다든지, 생리적 욕구 박탈로 자유로워지려는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안전의 욕구가 그 다음 단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안전 다음에는 어떻게 소속감 혹은 애정의 욕구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남들과 친해 보려는 친교 욕구라고도 불립니다. 자, 당연하겠죠. 어디에 소속감이나 누구의 사랑을 받고 싶은 애정 욕구, 기본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어디에 속하거나 혹은 어느 집단에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성간 교제나 결혼, 갈구 이것도 어떤 소속과 애정의 욕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인간은 이제 남에 의해서 존경을 받고자 합니다. 자, 존경받고자 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남에게 인정받고 싶고 당연히 인정받고 싶죠. 인정받기 싫은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존경의 욕구가 만족된다면은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최상위 단계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자, 자아 실현 욕구. 그야말로 이 단계까지 참 올라간다는 것은 상당히 좋고 바람직한 거겠죠. 자, 일단 존경 욕구가 충족되고 나서 이제 나타나는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적인 자기 발전을 위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려는 욕구입니다. 이제 보다 더 자기 본래 모습을 찾고자 하고 자기가 바라는 바대로 어떻게 되고자 하는 아주 가장 높은 단계의 욕구입니다. 자, 실제로
이와 같은 욕구가 필요하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알더퍼라는 학자의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자, 알더퍼는 ERG 이론이라고 약자를 썼습니다. E라는 것은 생존 욕구입니다. existence need입니다. 자, existence, 그 다음 R이 relatedness, 관계 욕구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G가 growth need, 발전 욕구. 자, 생존, 관계, 발전 욕구. 자, 이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을 했습니다. 알더퍼. 그런데 메슬로우 이론에 사실은 5단계를 이 3단계로 사실은 축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메슬로우는 욕구 단계 순차적으로 욕구가 동기부여에 사용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알더퍼는 사실은요, 이 메슬로우 순차적 이론을 사실은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자, ERG, 생존 욕구, 관계 욕구, 발전 욕구, 자, 이 욕구가 나타나는데, 자, 각각이 지금 얘기하는 생존 욕구는 어떤 물질적, 생리적 욕망의 형태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욕구입니다. 자, 그 다음 메슬로우에서 사실은 첫째와 둘째 단계 욕구를 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관계 욕구, 메슬로우 욕구의 안전 욕구에서 어떤 대인관계 안전이라든지 어떤 사회적 욕구, 자, 이 부분을 관계 욕구로 주장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발전 욕구는 이 메슬로우 욕구의 나머지 부분의 욕구들이 전부 이렇게 발전 욕구로 묶여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 메슬로우의 자아 실현 욕구나 존경 욕구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와 같이 ERG 세 가지 욕구 수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허즈버그라는 학자는 이요인 이론으로, 그러니까 투 팩터 시오리, 다시 말해서 이거는 두 가지 요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 두 가지 요인이 위생 요인과 동기 요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위생 요인, 동기 요인. 위생 요인은 주로 앞쪽에서